네, 오늘 3월 20일 금요일 입국열차 오늘도 이상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입국열차에 올라타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관장 최준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멋있는 정말 멋쟁이 또 유재하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입국열차 시청자 여러분, 유자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가게 돼서 정말 반갑고 네.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신이 납니다. 다행입니다. 또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렇게 또 가볍지 않고 좀 무거운 소식이 또 유재하 변호사께 있었는데 또 이제 또 잘 견뎌 아마 또 이제 앞으로는 유재하 변호사님께 꽃길만 가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초전으로 이제 또 김종혁 최고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요.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유변 뭐 드세요? 같이 먹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네. 제가 이제 저희 언더73 방송이 12시에 끝나서 여기 바로 오면 이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거든요. 그러면 입국열차에서 이렇게 간식을 꼭 챙겨주세요. 아까 먹었던 건 호두파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저희가 너무 가혹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 입국열차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 정말 이렇게 반갑게 즐겁게 왔고요. 뭐 밥은 끝나고 돼지국밥 먹을 생각이고 옆에 돼지국밥집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아마 입국열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있었던 저희 아버지 이제 그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제가 아까 언더치산 방송에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정치에서 이 쪽수가 가진 힘은 엄청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명 결정 이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아스팔트 집회, 제명 철회 집회, 그리고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해피 마켓 등등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가진 힘이 엄청난데요. 저는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위로에서도 쪽수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걸 이번에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고 덕분에 이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계신 것에 가지고 굉장히 또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방송 시작과 동시에 또 이미숙님 그리고 DH4936님 우리 또 멤버십 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정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입국열차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오늘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소식은요. 이제 우리 아무래도 너무나 큰 소식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내려진 아주 부당한 이런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혁 최고께서 오늘 3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계신데 거기에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함께하는 힘이 이번 또 3시 기자회견에서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또 찾아가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아까 소식 나오자마자 김종혁 최고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희 입국열차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뭐 어차피 기자회견을 앞두고 계시니 한 말씀 해주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즉석에서 전화 연결을 한번 단독 전화 인터뷰네요. 예, 맞습니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지금 전화가 불이 난다고 해가지고 바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시간쯤에 전화를 드린다고 전했었거든요. 다행히 통화는 안. 네, 견장님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전화를 한번 걸었습니다. 네, 입국열차 최 앵커님 그리고 유재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님 이번 안 그래도 3시에 기자회견 앞두고 계신데 뭐 사전에 뭐 기자회견 내용 말고 뭐 우리 또 지지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인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법원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결정문에도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간섭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당에 있어서 행동이라든가 혹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법원의 결정문의 요지이거든요. 이게 우리 보수 정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제재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변진 의원이 지난번에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변진 의원 처분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는 말을 아꼈고 이번에도 말을 아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겁한 회피죠.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국다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어떤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인용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저에 대해서까지 잇따라서 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이게 윤리위원장이라든가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니 무슨 윤리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인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이 결정에 대해서 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이 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이시네요. 책임을 지라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죠. 뭐 거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저도 하는데 궁금한 거 하나 네, 변호사님 혹시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고요. 예. 제가 지금 저 기자들한테는 이제 돌렸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변호사님도 기자들 요청에 계속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결정문을 또 나중에 보고도 저희가 또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화 연결하자마자 많은 지지자분들이 손을 흔들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하시는데 지지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입국열차 시청자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어제 거기 출연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언제 나와요? 라면서 관심들을 표명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아주 드물고 희귀한 값진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내일 이제 경동시장에 내일 오실 수 모레입니다. 있는 내일 모레. 모레죠. 네, 모레. 모레. 네. 네, 일요일 날 일요일 오후 1시에 경동시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거기서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시에 기자회견 잘 마무리하시고 일요일 경동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아 변호사 힘내세요. 예, 아유 감사해요. 예, 선배님. 네, 일요일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감을 아주 속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김종혁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또 워터님 정정당당 김종혁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슈퍼챗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함께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번 이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정당 사무에 개입하는 일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들, 정책 결정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자율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정당 활동은 또 보장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입법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당의 사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도저히 안 될 때, 눈 뜨고 봐줄 지경도 안 될 때는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게 지난번 나왔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었고 또 두 번째로 네.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 법원이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거는 정말 엉망이어도 이건 너무
봐주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다. 너무 선을 넘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을 만나서 판사님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시더냐. 왜냐하면 이제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 심리 과정에 참여를 하면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양쪽 소송 대리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서 본인의 의문을 해소하면서 결정에 참고를 하는데, 그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곰곰이 살펴보면 판사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의 질문들을 들었는데 듣기에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네 하면서 판사가 이미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실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를 직시하고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결과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한켠에서 이게 두려웠던 건 뭐였냐면 네. 워낙 법원이 정당의 사무에 관여하기를 꺼려 하다 보니까 이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번 한 마당에 또다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으로서도 판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무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그것도 뭐 조그만한 정당도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네. 제1야당의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논란이 많이 됐던 사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뭐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다고 네. 하고 또 기본적인 징계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해버렸던 국민의힘의 과오를 법원이 도저히 눈뜨고 못 봐줄 정도라고 판단하면서 과오를 딱 짚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이세아님께서도 헌법 사실 상식의 승리입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더 기쁩니다. 김종현님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또 김종혁 최고 모시고 방송할 때도 결국에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정의가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민폐 없는 자유님도 유재하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유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멘트가 댓글이 이제 일요일 경동시장에 가서 잔치국수를 먹어야 한다. 이제 겸사겸사 예.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또 이제 3시에 김종혁 최고위원 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의도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가서 같이 이런 가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렇게 멋진 네.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광경을 한번 노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국회 아니잖아요, 소통관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 엄청난 인원이 또 운집해 있는 모습 자체가 정의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그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갑자기 우리 말씀하신 최 PD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한동훈 대표님이 저희 그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네. 가치 연대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익으로 뭉친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로 뭉친 공동체다, 가치 연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가치 연대가 가장 빛날 때는 네. 그 가치 같이 정말 함께 함께. 다 같이 연대할 때 가치 연대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 연대이기도 하지만 네. 가치 연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네. 같이 연대하고 다 함께 같이 연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같이 완성돼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로님도 한편 응원합니다, 든든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댓글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서름에 복받친 눈물이겠어요. 그쵸. 딱 서름이라고 예.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같이 동상생활했던 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랑 함께 싸우고 그리고 총선도 같이 치르고 네. 그리고 계엄 이전에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다고 어떻게든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 견인해보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던 사이인데 이제 와서 그 동료들을 내치고 부당하게 제명하고 징계하고 제명해달라고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니네끼리 너무 동족 상자를 해도 이 정도로 상자를 하느냐, 너무 부당하게 한다라고 해서 법원이 개입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치달은 게 너무 부끄럽고,
그 사이에 그 긴 기간 동안 쌓인 서름이 얼마나 복파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 소식을 들으시면서 그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두가 기본적으로 일단 애국심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완전 서슬퍼런 군사정권도 아니고 이런 무슨 명분도 없는 단두대에 올려놓는 윤리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당한 징계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건 사실 정당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뭐 한 명씩 이렇게 어떻게 핍박을 하고 이런 건 종종 있었으나 이렇게 연달아서 막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더더욱 이런 정말 부당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에 감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예.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절차 그리고 내용 그 어느 하나 정당한 게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던 건 배현진 의원 인용에 이어서 연달아서 주는 건 판사도 사람인데 그렇죠, 라는 그렇죠.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지점도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엄청 뼈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유구무원이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구무원이 아니라 뭐 유백무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입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번 배현진 의원 때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입장 표명을 자제한 상태에서 뭐 그냥 몇몇 지도부의 인사가 네. 개인의 입장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약간 불복하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도부 차원, 당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 예상합니다. 절대 당 지도부 입장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사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아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까 이제 그 극우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이 좀 많이 보는 그런 커뮤니티도 혹시나 어떻게 좀 반응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좀 모니터를 좀 해봤는데 이미 엄청 참담하다. 국민의힘 뭐 법무팀 뭐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튼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도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정의용 총장이든 뭐 박준태 실장이든 아무튼 할 텐데 뭐라고 보고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대표님 이거 김종혁 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쭈뼛쭈뼛 그 상황이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스 활명수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조이님께서 유재하 변호사님 힘내세요. 팀 한동훈 입국열차 진짜 화이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랬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뭐 잠수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예.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당 대표를 지냈던 인물 그리고 서울시당위원장 공천 작업을 한창 하고 있었던 선거운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서울시당위원장을 게다가 고향에서 지금 그 당협을 꾸려가지고 또 고양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현직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부당하게 계속 징계를 해왔고 그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저렇게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고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해줬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입을 꾹 닫고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입국 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입장 표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비겁한 거예요. 너무 비겁한 건 알았지만 정말 이거 이번에도 또 입을 닫고 그냥 넘어간다? 너무 비겁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숨어버린다? 그거는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죠.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에요. 정말 떼쓰는. 예. 그리고 이걸 입장 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비겁할 뿐 아니라 이런 사태를 야기한 그 당 지도부가 무능한 것이고 책임을 이거 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공인으로서의 일말의 어떤 양심이 있다면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이 마당에 뭐 이렇게 어떤 그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그렇다, 거취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아마 당사자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윤민호 윤리위원장은 사실은 이미 사퇴를 해도 10번, 100번도 더 사퇴를 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정확하십니다. 이 정도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말 불장난을 당하다 했으면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고 윤리위 전체 다 사퇴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중앙윤리위원회 전원이 다 사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 독립기구 운운하면서 윤민호 윤리위원장을 해임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윤민호 윤리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는 손잡고 같이 사퇴해야 돼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정당에서는 원칙이 없어졌어요. 새파랗게 젊은 당직자가 무슨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의 선배들을 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의 상임 고문들 원로분들을 욕하고 이 보수 정당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괴상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수의 원칙, 기본 우리가 역사와 전통 속에 그리고 이 정당의 역사와 전통 속에 딛고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그런 가치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이 무너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법원에 의해서 정당의 사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이런 그리고 막 언론에서 새파랗게 젊은 당직자들이 선배들 보수의 원로 선배들한테 막말을 하는 게 막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주요 당직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진짜 정말 처참합니다. 네, 정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비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선거운동하기가 힘들다.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너희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만 듣는다니까.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부산에서 선거운동에도 사람들이 명함 주면 얼굴에 다 던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실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윤민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그 제목이 그래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퇴하나? 아니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은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화가 너무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 이번 김종혁 최고 인용까지 나왔는데도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면 모를 거예요. 이건 정말 진짜 도대체 우리가 뭐 이 사람한테 뭘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뭐 극우 커뮤니티에 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 분들이 참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너무나 이 상황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망상 속의 삶이라는 것이고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법원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해서 위법 판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나서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스스로도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전한길 씨도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네. 우리가 지금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 정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의원이 107석이나 돼서 상당한 국가 정당 보조금을 받으면서 당원들의 당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제1야당이 망상에 빠진 분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지금 다 함께 당원들 손잡고 골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그걸 막고자 일찍부터 그러지 말자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친한계 원내외 인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청하고 쫓아내고 징계하고 입 닫게 만들고 재갈 물리고 하면서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에 많은 그 지역에서 후보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용감한 후보자들도 있어요. 네.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지금 처참한 당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락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 원한과 그 업을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입국다스라고 가만히 계시는지 이게 과연 그냥 묻힐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망상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다 잊혀지고 언젠간 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는 보존되고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반드시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로 언젠간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책임지는 형태로 그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애정은 그 무엇보다도 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입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장동혁 대표, 그 지금 당권파라고 불리는 지도부 인사들 이 처참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네. 사실 지금까지 행한 이 만행들만 뭐 종합해봐도 한 개인이 감당하고 책임질 만한 사이즈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를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뭐 장동혁 지도부와 그리고 윤민우 윤리위원장만큼은 꼭 지금 뭐 사퇴를 하든 어찌됐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또 중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서 우리 또 3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 김조혁 최고의 그 가처분 인용 소식에 대해서 이 3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많은 분노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요 수가 시청자 수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한 개인이 이제 책임지기는 정말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렸고 그런 와중에 아까 또 서울시당 이야기 한 달이나 날려버린 한 달이나 시계가 멈춰버린 서울시당 이야기도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 그 성추행 조사 받으면서 수사심의위에서 이제 그 송치 결정을 좀 내려달라 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탈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긴급 징계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잖아요, 장경태가.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사퇴를 같이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거기를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대행체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시당의 시기가 멈췄잖아요. 이 약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딱 정반대의 척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약간 이게 웃픈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 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요새 배현진 의원 너무 바쁘신 것 같던데. 지금 배현진 의원은 사실 뭐 징계당하기 전이나 후나 네. 항상 그 서울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징계 이후에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에는 빨리 서울시의 시당에 복귀해서 업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배현진 체제의 서울시당이 다시 원활하게 업무를 막 밤을 새면서 공천 작업이라든가 선거운동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는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 생각에 여념이 없는데 징계를 한 당사자들은 한가하게 한 달이나 날려먹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서울시당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황급하게 그런 사태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비상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그리고 대행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공천 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당 중에 국민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적으로 당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라는 하나의 그 전쟁을 앞두고 양 진영에서 준비하는 태세를 보면 그렇지 않아도 당세가 약해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선거운동 준비를 하는 그 어떤 절박함이라든가 선거운동 준비의 충실함이 워낙 떨어집니다. 그것은 지도부가 너무 한가하게 생각하고 이 선거를 이길지 여부보다 본인들의 어떤 정적 입지, 당권의 유지 여부,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세한 지역에서의 공천권 이런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한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장경태 성추문 뭐 이제 진짜 검찰 송치되고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비상징계까지 내리면서 그냥 막 쳐내고 작은 흠결이라도 지선을 앞두고 안 만들려고 저렇게 막 아무튼 쇼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조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뭐 지금 혹이 생기든 암이 생기든 뭐 어찌됐든 방치하고 잠수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오늘 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0 나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9, 국민의힘 28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 모양의 꼴이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오히려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대구 경북은 무당층이 41%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차마 민주당은 어떻게 못 하겠고 가시죠. 국민의힘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지금 아유 참 정치 손 뗄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MBS 여론조사상 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7%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의해 추월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폭락이. 예. 그리고 또 웃긴 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그 지경이니까 이제 전국에서 다 민주당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전 세대에서 또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뭐 국민의힘의 좀 강세인 보수층이 강세인 연령대 보수층이 강세인 지역 상관없이 막론하고 민주당에 의해서 그냥 완전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구 경북에 계신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하고 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처참한 지경으로 몰락하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시민들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조금 약간 몰락하면은 감싸주거든요. 네. 제 새끼 감싸듯이. 그렇죠. 근데 너무 이게 개차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혼쭐을 내야 우리부터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혼내키기 전에 다른 국민들이 혼내키기 전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우리가 먼저 회초리를 들자. 우리가 먼저 심판을 하자. 이런 그 대구 경북에서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국민의힘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한테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고 무당층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시민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제가 예상하기로 이번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대구 경북 시민들의 아젠다는 국민의힘 심판이에요. 국민의힘 심판을 통한 보수 재건입니다. 그게 왜 혁신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잖아요. 대구 경북 시민들은 워낙 이 보수 정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쓸 것이냐, 어떤 도구를 쓸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또 다혜님. 우리 멤버십 가입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처럼 요즘 대구가 이렇게 분위기가 흉흉하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대구에 가서 시민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라고 불리는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상황이라고 불리는 고성국 씨가 이진숙 후보 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자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김부겸이 나오면 찍어불라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김부겸에 대한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김부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큰 비호감도가 높지가 않아서 이거 어쩌면 진짜 이번에 민주당이 대구시장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연령 다지고 대구 경북도 졌는데 제가 제일 또 눈여겨본 게 사실 토허제 그리고 보유세 등 부동산 이슈들이 발발하면서 서울은 좀
할만하지 않나 그래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이 지금 이번 한 갤럽 조사에서 민주 45, 국민의힘 17 나왔습니다. 거의 뭐 일단 더블 스코어는 훌쩍 넘었고 좀 있으면 트리플 스코어 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참 여러모로 서울도 많이 쉽지 않겠구나. 참 그래서 지금 광역의원 좀 구인난도 있다고 하는데 참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거기 그 총체적 난국에 또 보탬이 되는 우리 장씨 일가 한 분 또 계신데 아 참 정말 이 사람이 하루가 멀다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분하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여쭤보면서 약간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우리 또 다온님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정당당 한 팀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영님도 베로니카님도 멤버십 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그 장예찬 막말에 대해서는 또 아까 의견을 좀 네. 주시긴 했는데 오늘 제가 그 방송에 그 장예찬이 또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방송에 아침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그 패널이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엄청 능청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필요 없고 노인 비하 절대 아니고 그건 뭐 폄하하는 표현 절대 아니다. 비하 단어 자체도 아니다. 나는 노인들을 이렇게 다 같이 폄하를 한 게 아니라 조갑재 씨를 폄하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보면서도 이게 정말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려나 하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어떻게 좀 평할 수 있을까요? 그 보수라고 했을 때 보수의 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책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네.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 그것이 보수의 가치다.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또 책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다른 얘기가 뭐냐면 이 전 세대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이전 세대, 후 세대, 현 세대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유능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수는 유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보수는 유능과 책임이 중요한데요. 또 보수에서 또 하는 얘기가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그게 왜 그런 품격을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멋있으려고 품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나온 그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깔고 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점에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그 연속선상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사회에 대해서 이미 갖추어진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뭔가 개선점을 모색하는 게 보수죠. 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네. 그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 질서에 대한 존중은 현실적으로는 선배님들,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으로, 존경으로 표현이 돼요. 뭐 서로 뭐 어르신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선배님들과 생각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하적 표현을 써가면서 그걸 일반화시켜가고 늙은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인터뷰에선 환갑을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를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와는 맞지 않은 태도인 거죠. 보수의 태도는 그런 식으로 갈라치려고 하기보다는 통합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갈라치면 사회가 불안해지거든요. 표는 얻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을 느끼는 게 보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세대 간에 갈라치는 마치 이준석 대표를 연장시키는 듯한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보수 질서와 안정과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의 품격과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지금 발언들이 꼭 장해찬 부원장뿐만 아니라
뭐 조광한 최고위원이라든가 등등 이 당의 당권파의 주요 인사들에게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선을 넘는 행동과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징계를 하는 것도 법원이 도저히 이 어떤 사회 질서,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체계 안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 같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나 그렇죠. 행동으로 보면 역사와 전통과 질서와 안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유능함과 책임과 품격을 중시하는 그런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들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당권파랍시고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한테 무슨 명목으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사실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는 사실 시시각각 지금 요새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는 그 선을 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늘 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아니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8월 전당대회 할 때 충청도에 가가지고 그 합동 연설을 할 때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권자들과 이렇게 기싸움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삿대질했던 대상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장동혁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던 분들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부터 일단 선을 그렇게 세게 넘으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시시각각 이렇게 선을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의견들을 막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그 중에 제가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 건데 100개 중에 딱 하나 그나마 이건 좀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작년 말쯤에 그 얘네 단체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 하시던 할아버지 분들을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표창장을 주면서 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뭐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던데, 그 의견에는 100% 동의를 못합니다만은 그런 행위 자체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에 대해서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논리 지적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윤어게인 방금 세력 말씀하셨는데, 네.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해서 실제로 그분들은 인사가 윤 어게인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반갑다는 인사가 반갑다 그거더라고요. 인사가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분들은 적어도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자기가 공격도 받고 반박도 하고 하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적어도 표현해서 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김주혁 전 최고에 대한 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 당 차원에서 입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혹은 반박을 하려면 윤 어게인을 하든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이도저도 난 저 사람 윤 어게인 아니어서 잘랐어라든가 뭔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얘기를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당권파들이 윤어게인에 대해서 나 친 윤어게인이요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나 반 윤어게인이요라고 얘기합니까? 안 절대 하죠.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뭔가 윤어게인 세력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우리 쪽인 것 같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얘기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양해를 구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파가 윤어게인 세력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죠. 전환기 씨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전환기 씨의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숨길 수도 있는 거죠. 꾸며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것에 따른 모든 비판과 여러 가지 책임은 전환기 씨는 져야 할 겁니다. 근데 왜 국민의힘의 당권파는 그런 책임지지 않죠?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윤호개인 윤석열 노선을 선언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도 많죠.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뭔가 진짜 윤호개인 세력이 보기에는 약간 갸우뚱하면서도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애매모호함이 비겁함이고 그게 무책임함 아닌가. 그 또한 아까 장해찬 영의도 연구원장의 발언이 보수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또한 보수답지 않은 행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장해찬이랑 지금 계속해서 결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정말 긴밀한 커넥이 있는데 이 긴밀한 커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웃기긴 한데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TV조선 방송에 나오고 있고 동시간대에 장해찬은 그 해당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둘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노인 비하는 한동훈이 하는 게 뭐 노인 비하지 뭐 내가 하는 건 노인 폄하 아니다. 뭐 장해찬이 하는 건 노인 폄하 아니다. 뭐 노인 비하는 뭐 한동훈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것도 사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뭐 도대체 근거가 뭐에 준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무튼 둘이 동시간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뭐 사전에 얘네 둘이 뭐 짰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도대체 이 둘의 관계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장해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차피 지금 3월 26일 날에 파기환송심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네. 피선거권이 뭐 그 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5년, 뭐 심하면 10년 이렇게 10년. 박탈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거의 반쯤 한 5년에서 10년 가량은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장해찬은 여기 정치에서 손을 뗄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찌됐든 이 여의도 지근거리에 머물려고 할 것이고 방송에 나가려고 할 것이고 금전적인 또 그 벌이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심제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사심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심제가 아주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양문석 뭐 의원도 사심제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심제라는 거를 도입함으로써 사실 그거를 굉장히 그 활용하는 주된 인사들이 민주당 인사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기 장해찬 최고 한 그 여의도 연구원장 부원장이죠. 부원장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답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억울하면 사심제를 이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태보수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시면서 아프리카 격언 중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소중하다고 하죠. 장해찬은 보수가 아닙니다. 라고 또 아주 명쾌한 해설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전에 박민영 대변인도 아마 네. 그 노인 비하 발언으로 좀 구설수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나름 유감 표명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다른 그 진보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에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 그게 본인이 뭐 늙은이가 멸칭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하기에 앞서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깔리지 않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그 보수의 색깔, 가치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우리 이 당이 근본부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근본 없는 정당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혀를 차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당연히 폄하 표현인데 아침에 그렇게 능청스럽게 반박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선거 준비하는데 선거복을 입고 노인정에 가서 이제 명함을 돌리고 나오면서 자기 이제 사무장한테 어차피 늙은이들은 우리 다 찍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찍어줄까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장해찬이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되고 하면은 전환길 루트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환길 뉴스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또 그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부터 뭐 정청래 한준호 지금 뭐 엄청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음모론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제 방송에서 전환길 뉴스에서 본인이 안기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최 씨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싱가포르에 가서 160조 원과 국가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라고 하니까 전환길이 너무 무섭다 핵폭탄급 주제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환길 뉴스의 입장과는 별개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엄청 낄낄거리면서 핵폭탄급 뉴스다 뭐 이러고 있었으면서 동조했으면서 왜 본인 입장과는 별개라고 하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내 입장 아니라면서
사실 이런 장해찬이 지금 이런 루트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죠. 아니, 전환길 노선으로. 네, 전환길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지금 5년, 10년 뭐 어찌됐든 거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으니까.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어차피 선거도 못 나가고 다음 총선은 어차피 물 건너 갔고 그렇다고 하면은 유튜브 멸콩 TV인가 그거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루트 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먹고 살려면 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장해찬은 또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어떤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만 우리 공적인 단론회장, 공론회장에서 주요 어떤 당직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막말을 하고 무책임한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시절 이후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급을 한 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그 이준석 대표는 하루가 멀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로 언급을 하는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까 댓글에서 봤는데 준석이는 왜 이렇게 한동훈에 관심이 많아 팬이야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보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왜곡된 팬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안티도 좀 팬일 수 있어요. 사생 팬인가? 아니 뭐 이 당사자는 1도 관심이 없다는데 왜 계속 이쪽에서 막 나 좀 봐, 날 왜 안 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아까 장해찬 그 최고가 자꾸 최고위원 때 만나가지고 네네. 붙어 있는 장해찬 부원장이 그 갑자기 그 해묵은 단계 문제를 꺼내면서 네. 뭐 진짜 품격 없고 예의 없는 것은 뭐 이런 거다 하면서 막 이제 그 동명인 한동훈이 썼던 글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린 글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한동훈 대표는 지금 후보자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고 거기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그 비방하면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장에 다다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 사건 누가 기억해요? 단계 사건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계 사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지금 그 해묵은 단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불을 지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그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면 좀 하는 건 좋은데 뭐 전환길 씨처럼 전환길 뉴스를 하는 것도 다 좋고 좋은데 다만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코오롱님, 유자 당협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종혁 당협위원장님 승소 화이팅입니다. 김종혁 그 선배는 네. 바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이거는 정말 박수를 받아야 얼마 될 전까지 저희가 참담한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전 당연 당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원 아니라고 조금 약간 네. 저희가 농담으로 네. 놀리기도 했는데 네. 갑자기 주요 당직자가 되셔서 어우. 이제 농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또 당협위원장에 복귀하신 김종혁 최고 기자회견이 약 1시간 한 7분 뒤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네요. 자,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정말 이 질투심 그리고 장해찬의 이런 시기심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막 이상한 멸칭을 갖다 붙이면서 한동훈 대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들은 더 아웃 오브 간중이 되고 네. 그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정의로움이 쌓이고 있고 이렇게 많은 군중이 운집해주고 계십니다. 뭐 무슨 환갑 앞둔 한동훈이 희생을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참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치를 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좀 부작용이 온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막 방송 나오면서 사실 체급이 일순간에 좀 커진 경향도 있고 그러면서 막 총선도 도전을 하고 너무 간이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공들이지 않고 높이 쌓으려고만 하는 이 모래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비만 한 번 와도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본인 무너질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 3시에 소통관에서 김종혁 당협위원장 기자회견 하시는데 한 대표 우리 대장님도 참석하신답니다. 경동시장 많이 와주세요 하시는데 그리고 그 경동시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잠시만요. 그 제가 한번 속보를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가처분 김정혁 최고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아봐서 네. 제가 입국열차 시청자 여러분한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요 너무 진행 좋습니다. 중에 제가 봤는데요. 네. 근데 가처분 내용이 막 10장 가까이 돼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네. 근데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징계 의결에는 그 징계 양정 그러니까 너무 그 징계 양정하는 거는 강도입니다. 강도가 너무 세서 과하다. 재량권을 일톤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중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 징계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이 징계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슨 그때 결국 탈당 권유였잖아요. 네. 그런 징계를 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다. 그래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최고위원회 의결도 없이 뭐 별도의 제명 처분한 거 하지 않은 거 그 자체가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게 사실 가처분 네. 결정문에서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자가 네. 중대하다고 내용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한번 나왔죠. 징계 양정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와. 이렇게 돼 있고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네. 센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제명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3번이나. 예, 이거는 장에 거의 3번이나. 거의 그 확인 사살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빵빵. 그냥 절대로 번복이 안 되도록 네. 정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러면은 이거 법원이 이 사건에 네.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와. 지금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네. 이 사건 징계 의결 및 제명으로 인해 채권자는 채무자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당원 지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네. 경기도 고양시 병당협위원장으로 행사할 수 있는 1년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같은 가처분을 구할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주요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완승 중에서도 완승인 결정문이 되겠습니다. 진짜 끝이 예. 나버렸네요. 그냥 예. 정말 명확한 워딩으로 오해 소지도 안 남기지 않고 네.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냥 땅 때려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완마로 그냥 정수리를 빵 때려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번복도 안 되게. 사실 근데 아까 아까 줄 아세요? 중에 국민의힘 진짜 맞습니다. 정말 진짜 같은 당원으로서 이거 예. 고개를 못 들겠네. 어떻게 이런 가처분 결정을 보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 강도도 강도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으로서의 1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렇죠. 아까 멈춰버린 한 달의 시계처럼 맞아요. 아니 이런 중대한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지금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게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입국열차는 이거 책임질 때까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뭐 장도영 뭐해 윤민은 뭐해 뭐 나불나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입국 열차 몰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네, 그냥 입국열차 앞에 들어가자. 그 선로에 그냥 묶어놓고 앞 시속 200km 달려버려야 돼요. 이거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 장동혁 지도부 어찌할꼬라고도 해주셨고 레뚜레뚜님은 사필귀정. 와 정말 큰일입니다. 상식의 승리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참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죠. 김종인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또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는 뭐 잠깐 이제 짧게 이제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매듭을 좀 짓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그 이제 변호사님 일요일날 저희 경동시장에는 좀 그래도 일이 있으셔서 못 가신다고 했는데 아마 못 갈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뭐 경동시장 그럼 뭐 준비는 지금 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때 보여요?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네. 또 한동훈 대표님 측이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까지는 대구, 부산에서 이제 전통시장 해피마켓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라는 영남권에서 그러니까 네. 보수의 공론회장이 굉장히 넓어서 이미 윤호개인은 아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 심판받아야 된다. 이제는 보수가 재건돼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이미 영남권에선 불었거든요. 그게 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거기에는 보수 진영이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주류기 때문에 공론회장이 넓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미 많은 갑론을박 논쟁이 이미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선 이미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윤호개인은 윤석열 노선으로는 우리는 한치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한동훈 노선, 이기는 노선, 헌법 사실 상식에 입각한 노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수도권은 공론회장이 보수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론회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 영남권에서 불어온 바람이 수도권에 닿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바람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불어당기게 하려면 수도권에서 나름의 또 다른 소형 태풍을 불러일으켜야죠. 경동시장의 이번 일정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미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장도 잘 보시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경동시장에 정말 역대급 정말 전례를 찾아볼 정도의 인파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힘을 팍팍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소형 태풍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정말 지선 때 그리고 지선 이후에도 이게 큰 바람으로 한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또 안전이니까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아끼는 신발 신지 마시고 네 그리고 오시면 또 서로 너무 욕심 부려서 막 사람들 밀고 이러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하셔서 장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자 변호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짧게 라이브를 혼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